느낌책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을 보내드립니다. 사람들이 의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우리 모두 경제의 뜻을 막연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재화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이나 옷처럼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물건을 재화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도 재화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미용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말이죠. 재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만 지불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선 거의 대부분의 재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학생이라면 학비를 들여 투자해서 실력을 키우고 고용시장이 원하는 노동력을 갖춥니다. 기업가라면 생산 설비에 투자하고 원료와 인력을 사들여 상품을 생산하고요. 사람들이 원료와 노동력을 사들이고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이 투자, 구매, 고용, 생산, 판매, 소비 활동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재화를 얻기 위해 벌이는 일련의 활동을 묶어 한마디로 경제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쉽게 해석하고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엔 남에게 휘둘리고 속아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경제 활동을 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 기사를 꾸준히 접하고 해석해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기사지만 해석이 조금만 들어간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경제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공식 물가와 체감 물가, 왜 다를까? 채소값은 뛰는데 물가는 11개월째 1%대. 이것과 비슷한 기사 제목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소비자가 실감하는 물가는 높은데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는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큰 이유 중 하나가 통계 자체가 지닌 한계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게가 소비하는 상품값 전체가 아니라 소비 비중이 큰 상품값만 집계해서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월세 값과 집값이 있습니다. 전월세 값은 소비자 물가 지수 산출 때 넣는 품목으로 비중이 큽니다. 전월세 값이 오르면 전월세 거주자는 물가 상승을 실감하지만 자가 거주자는 집세를 내지 않으니 물가 상승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값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니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통계엔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맹점 때문에 통계청은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 지수를 보조지표로 함께 발표합니다. 둘, 코스피 지수를 보면 뭘 알 수 있나? 증시에서는 주식시장 시세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종합주가지수를 씁니다. 종합주가지수 숫자의 의미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처음 작성된 기준 시점이 1980년 1월 4일인데 그때 시가총액을 100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40이라면 1980년 대비 20배쯤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코스피 소폭 상승 2040선 회복이라는 기사를 본다면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주가가 경기를 반년쯤 앞서 반영한다는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통계청이나 여러 기관 전문가들도 종합주가지수 추이를 경기 예측 지표로 활용합니다. 셋, 경제지표 기사에서 왜 기준을 봐야 하나? 경제기사는 경제지표와 통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와 통계를 쓴 기사에서는 기준이 무엇인지 꼭 눈여겨봐야 합니다. 기준값은 얼마로, 기준 시점은 언제로 잡고 하는 얘기인지 알아야 경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IMF, 올 세계 성장률 또 낮췄다 라는 기사가 있고 기사 본문에 어느 시점 기준인지 나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통계는 대개 바로 직전 구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번 분기, 이달이라고 언급했다면 작년, 전분기, 지난달 기준으로 잡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표나 통계를 이야기할 때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는다면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오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 상식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이 어려운 경제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답은 경제기사에 있습니다. 22년 최장기 베스트셀러, 실용경제학의 고전인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최신 경제기사만을 골라 기사 독해와 함께 경제학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KBS 라디오 경제전망대에서 시사경제 해설을 맡았던 곽혜선 저자가 경제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노하우를 책에 담아냈습니다. 경제 공부 입문에 막막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느낌 있는 책을 읽어주는 느낌책이었습니다.